그래도 이렇게 공신력 있는 FDA 관계자가 설마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해서 원본 영상을 봤는데 진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Throw it away라고 했어요. 네. 극단적으로 말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소아정신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손수예입니다. 선생님, 최근에 육아박람회 같은 데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 그쵸. 저는 약간 취미생활 중에 하나거든요. 또 한 10년 전부터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설마 아니죠? 뭐가? 넷째? 아니야.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소아과 진료를 하다 보면은 육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학회에 가는 것처럼 약간 육아 박람회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 그 트렌드를 알아야 돼. 맞아요. 저는 유교전 이런 데. 아, 유교전. 그래서 재밌지 않아? 재밌죠, 가면은? 재밌죠. 그리고 그런 거 좀 알아야 요즘 엄마들의 그걸 알 수 있어. 약간 현장 조사라고 맞아, 해야 맞아, 되나요? 맞아, 그래서 맞아. 약간 말이 통하잖아요. 이런 육아용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거라고 네, 역으로 알 수 네. 있겠죠. 살아있는 진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육아 박람회 핫 트렌드는 뭔가요? 핫트렌드. 네. 최근 들어 좀 특이하다고 느낀 거는요. 네. 이제 수면 관련 용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국내 수면 관련된 그런 용품들의 시장이 날로 갈수록 이제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가끔 저도 어머니 얘기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이제 관련된 게 막 광고가 엄청 많지. 엄청 뜨는데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네. 신생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교전이나 그러니까 조금 큰 애들도 공부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 책상 이거 꼭 있어야 된다. 몇 세는 뭐 해야 되고 몇 세는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끊었잖아요. 그래. 안 봐. 근데 이제 육아용품은 엄밀히 말하면 아기를 위한 용품은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엄마 아빠의 육아를 도와주는 도우미 같은 역할이죠. 보조 역할. 그래서 이제 필수품은 아니지만 또 없으면 너무 힘든 육아용품들도 많이 있잖아. 저는 이제 육아용품들이 나날이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지는 않아요. 결국에 저는 아이가 건강하고 잘 크려면 부모가 건강하고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육아용품이 부모를 좀 더 편안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네.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수면 관련된 육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이제 수면 용품에 대한 이제 안전 기준이 미흡한 상태이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새는 인터넷 정보는 많지만 광고성이 워낙 많고 그리고 광고성인지 아닌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께서 영유아 육아용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좀 가이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특히 오늘은 이제 신생아 때 쓰는 대표적인 수면 관련 육아용품이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스와들러와 속삭이. 네. 두 번째로는 두상 교정 베개.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쿠션, 네. 옆잠 베개, 뭐 옆방구와 같은 쿠션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 개 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속삭이와 스와들러. 이런 속삭이나 스와들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체온 조절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쌓아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원시 반사 중에 하나인 모로 반사가 심하죠. 그래서 2개월까지 엄청 모로 반사를 하잖아요. 저는 아들이 그 스와들러 안에서 막 이랬던 모습이 막 떠올라요. 귀엽죠. 근데 그게 뭐 아이한테 나쁜 건 아니지만 불편함을 일으키기 때문에 속삭이나 스와들러를 좀 싸놓는 거죠. 근데 이 속삭이 스와들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뭐 주의할 점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근데 바로 이제 아기를 쌀 때 너무 꽉 조이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되게 꽉 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차렷!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잘 싸시잖아요. 조리원 선생님이 싸시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요. 다른 데는 되게 잘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데 이 가슴 위에는 떠 있어요. 가슴 위에는 이제 한 2cm 정도, 우리 성인 손마디 2개 정도의 스페이스는 띄우고 싸셔야 됩니다. 속삭이 위에다가 애가 놀란다고 막 좁쌀 주머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좁쌀 주머니 좀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그런 재울 때. 것들은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다리인데요.
이제 속삭이를 쌀 때 이제 다리를 막 일자로 탁 만들어가지고 미라처럼 꽉꽉꽉 아래까지 막 싸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기 고관절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아이의 고관절 그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고관절 이형성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쪽은 좀 헐렁하게 싸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다리가 원래 이렇게 딱 눕혀놓으면 기역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약간 기역자로 만들 수 있게끔 좀 느슨하게 하체 부분을 싸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니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속삭이를 쓰는데 속삭이 쌀 때 가슴 쪽은 널널하게, 다리는 느슨하게 하고 좀 답답해하면 스와들러 같은 걸로 바꿀 수가 있다. 스와들러는 언제까지 뭐 써야 되고 그런 가이드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죠. 그냥 아이가 이제 불편해하면은 이제 벗기는 게 맞는데 적어도 이제 아이가 뒤집기를 시작할 때는 사용을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뒤집기 시작할 때가 보통 한 3-4개월 지나서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스와들러를 매우 답답해하고요. 그리고 뒤집는 걸 좀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반드시 이제 사용을 중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속삭이와 스와들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인 수면 육아용품 베개죠. 그래서 베개는 예쁜 두상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흔히들 많이 쓰시는 것 중에 짱구 베개 맞아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뒤통수가 눌리지 않게 해주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네, 두상 교정 베개라고 하죠. 네. 근데 두상 교정 베개 그 말처럼 두상 교정이 안 된다라는 걸 보호자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 베개로 두상 교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믿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베개를 어릴 때는 이제 썼었어요, 우리 네, 애들을. 네. 근데 이제 그 10여 년 전에는 뭐 베개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그런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막 사두증, 단두증 뭐 이런 거를 막 엄청 걱정을 하시고 이러지도 않았잖아요. 옛날에.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하니 이제 연구들이 막 이루어진 거죠.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답을 내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2022년 미국 FDA에서는 두상 교정 베개는 신생아에서 이제 두상 교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그리고 두개골 뼈가 일찍 다치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네. 두개골 조기 유합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것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두상 교정 베개를 쓰지 말아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예 쓰지 말라고 발표한 신생아에서는 거예요? 쓰지 말아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번역된 기사를 살펴보면은 절대 쓰지도 말고 집에 있는 것도 갖다 버려라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 표현을 많이 써.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이렇게 공신력 있는 FDA 관계자가 설마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해서 원본 영상을 봤는데 진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Throw it away라고 했어요. 네. 극단적으로 말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신생아 시기에 베개를 사용하면 오히려 목을 고정시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양쪽을 봐야 되는데 고개를 돌리는 걸 좀 방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누워서 천장만 보게 하기 때문에 납작해지는 거, 머리가 단두증의 네네. 위험을 오히려 네네. 높인다라는 연구 네네. 결과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생아 시기에는 그냥 편편한 매트리스에 등을 대고 눕히고요. 몸은. 네. 그리고 머리는 양쪽으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양쪽으로 자주 돌려줘라 라고 되어 있고, 이제 아이 땀 많은 경우에는 시원한 소재의 수건을 네. 아래에다가 이제 받쳐서 땀이나 뭐 토로 젖어 있으면 이제 자주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아이들이 몸을 이렇게 많이 못 움직이니까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 봐 이렇게 한다고 막 잘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돌리면 또 네. 획 하고 이렇게 이제 돌리고. 그럴 때는 몸 전체를 이렇게 좀 맞아요. 옮겨줘야 네. 되겠죠. 특히 이제 신생아들은 두열 정도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두열중에 있으면 그쪽으로 돌리기가 힘드니까 잘 네.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을 돌려주거나 터미타임. 네네. 신생아도 터미타임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터미타임에서 안 보는 쪽으로 좀 고개를 돌려주는 자세를 좀 교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 지금 아까 FDA가 throw it away라고 했잖아요. 버리라고.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지금 집에 있는 베개 갖다 버려야 되나요? 그렇게 버릴 것까지야 있나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조를 하고 싶었던 네, 거죠, 그분은. 네. 버리지 말고 네, 네. 이제 써야죠, 소중하게. 네, 네. 수면 중에는 쓰지를 말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저귀 갈 때 편해요. 가만히 이제 누워 있으니 기저귀 갈 때 쓰거나 아니면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을 때 귀엽게 나오잖아. 그래서 50일 사진 뭐 이렇게 찍을 때 베개에 올려놓고 찍으면 귀엽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용도로 잠깐 쓰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때 쓰지 않는 거. 맞아요. 그게 제일 네, 중요하겠네요. 그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옆잠 베개, 역류 방지 쿠션 이런 거. 이제 저는 옆잠 베개는 없었어요, 저 때는.
옆잠베개는 말 그대로 아이를 눕혀서 재우는 그런 쿠션? 옆으로 눕혀서? 그렇죠. 네. 옆방쿠는 상체를 약간 세우는 쿠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혼합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두상 베개와 같은 이유로 이제 FDA에서는 영유아 시 수면 때 쿠션 사용을 절대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모든 영유아 쿠션은 제품의 경사가 10도 초과된 것을 이제 판매 금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수면 중에는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수면에 적합하지 않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아요. 사실 이 명칭을 듣다 보면 잠자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제 수면용은 아니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부터가 조금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는 사용해도 돼요. 깨어있을 때 사용해도 되고 많이 양보하면 거기서 재우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왜냐면 거기서 자는 게 좀 편한 친구들도 있어요. 부모님들도 안고 재우는 것보다는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다만 반드시 보호자가 옆에 있을 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아이가 잠이 들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편편한 곳으로 등대고 눕혀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사고들은 아이들한테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고 건너들은 이제 이야기도 뒤집기 못한 아이인데 잠을 자다가 거기 이제 쿠션에서 떨어져가지고 진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탈은 없었는데 다들 너무 깜짝 놀랐죠. 신생아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은근히 되게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많이 오시는데요. 그래서 뒤집기를 시도하는 시기다라고 하면은 모든 쿠션은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잠깐 어디 핸드폰 가져오는 사이에도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것보다는 누워서 자고 있을 때 몸을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쿠션 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쿠션에 머리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놀래서 진료실에 데려오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지면서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아지고 선택할 것도 너무 많아지는데 그 선택이라는 걸로 인해서 부모의 책임도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운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정보들도 얼마나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정보들 사이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걸 또 골라야 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런 것도 막 체크를 해야 되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정말 애 키우기가 정말 힘들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뭐 최신 가이드라인이나 근거 있는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드려서 컨텐츠를 많이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선생님 할머니 되실 때까지 계속 팩트 체크 해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